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는 것은 절과 절,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요. 앞절과 뒷절을 연결을 하면 문장이 두 개가 콤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의 문장이 아닌 여러 개의 문장이 콤마로 연결된 복수의 문장을 바로 중국어에서는 복문이라고 합니다. 복문을 만드는 접속사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고 각각의 의미에 따라서 그 문장끼리 그 절 간에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가장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접속사는 허라는 접속사예요. 허는 그리고 혹은 뭐뭐뭐뭐와 뭐뭐뭐뭐랑 이렇게 해석이 돼요. 앞에 A라는 성분과 뒤에 B라는 성분이 서로 병렬로 대등하게 연결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我和我弟弟 나와 내 남동생은 都是学生 모두 학생입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요, 我和我弟弟라는 이 덩어리예요. 또 다른 문장 볼까요? 我想吃面条和水果. 我想吃 나는 먹고 싶어요. 面条和水果 면 요리와 과일을 이라고 하여 먹고 싶은 사물을 나란히 열거하고 있지요. 이때 목적어 역시 面条和水果 이렇게 묶음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목적어가 길어졌네요. 자, 이 허가 그리고 라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영어의 and를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아무거나 갖다 붙여서 그리고로 연결할 때 다 이 허를 쓰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중국어에서 허는요, 명사, 대명사를 연결할 때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쁘고 그리고 착하다와 같이 형용사를 연결할 때 그리고에서는요, 이 허를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말과 중국어의 차이점이에요. 자,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이번 시간은요, 허가 뭐와 뭐를 연결한다? 명사, 대명사를 연결한다 까지만 기억에 남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因为所以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하다 원인과 결과 관계의 복문을 만드는 접속사 살펴볼게요. 因为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란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所以는 그래서 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因为뭐뭐하기 때문에 란 의미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下大雨 큰 비가 내리기 때문에 所以 그래서 我 나는 没去跑步 달리기 하러 가지 않았어요. 내가 달리기 하러 가지 않은 원인이 뭐예요? 다름 아닌 큰 비가 내려서 큰 비가 내리는 원인으로 인하여 그 결과 나는 달리기를 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因为는 무슨 뜻? 왜냐하면 所以는 무슨 뜻?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런데 因为所以 원인 관계에 좀 특징이 있어요. 바로 도치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결과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원인 이유를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장 그대로 해석할게요. 我没去跑步 나는 달리기를 하러 가지 않았어요. 是因为 그 이유는 뭐뭐 하기 때문이에요. 이유를 뒤에 얘기하죠. 왜 때문이냐면 下大雨 큰 비가 내리기 때문에요 라고 뒤에 이유를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먼저 쓰고 이유를 뒤에 쓴다라고 할 때 앞에 결과 문장에 그래서 所以는 쓰지 않아요. 하지만 뒷문장 왜냐하면에 해당하는 因为를 쓰거나
아니면 是因为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是가 없다면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我没去跑步 나는 달리기를 하러 가지 않았어요. 因为下大雨 왜냐하면 큰 비가 내렸거든요. 이렇게 해석이 되고 是는 뭐뭐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是가 들어가 是因为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我没去跑步 나는 달리기를 하러 가지 않았어요. 그것은 是因为下大雨 큰 비가 내리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뉘앙스의 차이예요. 뉘앙스의 차이일 뿐이지 문장 관계는 앞에가 결과, 뒤에가 원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병렬 관계의 것과 그리고 원인, 결과를 나타내는 관계의 것까지 정리해 봤어요. 和는 뭐뭐뭐뭐와 뭐뭐뭐랑 명사, 대명사 연결할 때 쓴다. 因为는 왜냐하면, 所以는 그래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접속사 중에서 역접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역접 관계라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의 상황이 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더 쉽게 말하면 그러나, 하지만으로 연결되는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역적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실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어법 단어는 뭘까요? 그렇죠. 그러나 라는 의미의 것이죠. 그러나 라는 의미의 단어는요. 但是라고 합니다. 뒷문장 맨 앞에 써서 역적 관계를 나타내요. 그는 80多岁了. 80세가 조금 넘었어요. 但是 하지만 그러나 身体很好. 몸은 건강해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죠. 그런데 但是 혼자서 뒷문장 맨 앞에 쓰여 앞문장까지 잡아 역적 관계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힘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문장에는요. 但是의 짝꿍으로 虽然을 쓸 수 있습니다. 虽然他80多岁了. 비록 그는 80세가 조금 넘었지만 但是身体很好. 하지만 몸이 건강해요 라고요. 또 다른 문장 볼까요? 房子虽然旧了. 방이 비록 낡았지만 但是 그러나 很干净. 매우 깨끗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뒷문장에 쓰는 접속사는요. 무조건 뒷문장 맨 앞에 써야 하는데요. 앞문장에 쓰는 접속사는요. 주어 앞에 쓸 수도 있고 주어 뒤에 쓸 수도 있어요. 이것도 조건이 붙긴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뒷문장의 접속사는 무조건 뒷문장 맨 앞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역접 관계에서 뒷문장 맨 앞에 쓰는 이 접속사 但是는 이렇게도 바꿔 말할 수 있어요. 但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可是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可만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썼던 문장을 한번 바꿔서 말해볼까요? 他80多岁了. 可是 아까는 但是 썼죠. 可是로 바꿔도 돼요. 可是身体很好.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죠. 자, 그럼 但是 말고 但만 써볼까요? 他80多岁了. 但身体很好. 可만 써볼까요? 他80多岁了. 可身体很好.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역접 관계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나 라는 의미의 但是 외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다른 표현들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但是의 짝꿍이 될 수 있는 앞에 문장의 호응 표현이요. 虽然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중에서도 점층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정리해 볼 텐데요. 여러분이 그 뉘앙스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병렬 관계를 먼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저랑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병렬 관계 접속사에는요, 和라는 것이 있어요. 和는 단독으로 쓰여서 A, 和 B의 형식으로 쓰입니다. 이때 A와 B는요, 명사나 대명사여야 한다는 점에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我会说英语和汉语. 我会说 나는 말할 줄 알아요. 英语和汉语 영어와 중국어를. 내가 할 줄 아는 외국어는요, 영어 그리고 중국어라는 의미죠. 영어라는 언어와 중국어라는 언어를 대등하게 연결하고 있고요. 이때의 성분은요, 명사이죠. 자, 이 문장의 표현을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나는 영어도 할 줄 알고 중국어도 할 줄 안다. 같은 상황인데요, 다른 형식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요 A, 요 B의 형식을 씁니다. A 하기도 하고 B 하기도 하다라는 뜻으로 어떤 동작이나 상태 A, B가 공존하는 것을 나타내요. 예문으로 살펴볼까요? 我会说英语, 나는 영어도 할 줄 알고 又会说汉语, 중국어도 할 줄 알아요. 나는요, 영어를 할 줄 아는 동작의 능력과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동작의 능력 둘 다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는 두 개의 능력이 공존해요 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 이때의 요와 요는요, 어디 위치했어요? 그렇죠. 수어 앞에 이렇게 부사어 자리에 위치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했었던 병렬 관계의 A和 B 그리고 요 A, 요 B는요, 앞에 A라는 성분과 뒤에 B라는 성분이 어때요? 대등했지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은 어떨까요? 나는 영어를 할 줄 알 뿐만 아니라 게다가 중국어도 할 줄 알아요 라는 표현이요. 영어 할 줄 알고 중국어 할 줄 알고 둘 다 포함한다는 점에서 병렬 관계와 같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라는 표현을 쓰시면 무게감이요 뒤에 더 치우쳐져요. 그럴 때 쓰는 게다가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얼치에인데요. 얼치에는 뒷문장 맨 앞에 쓰고 그 앞문장 A에는요, 不但이라고 하여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라는 접속사가 짝꿍으로 쓰이기도 해요. 我 나는 不但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뭐 할 뿐만 아니라 会说英语 영어를 할 줄 알 뿐만 아니라 而且 게다가 也会说汉语 중국어도 할 줄 압니다. 두 개의 능력이 모두 다 있는데요. 세상에 나는 중국어도 할 줄 알아요. 뒤에 더 무게가 치우쳐져 있지요. 그녀는 不但会说汉语 중국어를 할 줄 알 뿐만 아니라 而且 게다가 说得很好 굉장히 잘하기도 해요. 능력이 뛰어남까지도 강조하고 있지요. 그는 不但很认真 뭐 할 뿐만 아니라 认真 성실하다, 열심히 하다 라는 뜻이죠. 그는 매우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而且 게다가 人也 사람도 非常好 굉장히 좋아요. 이 사람의 장점은요, 열심히 한다라는 장점과 그리고 인간성이 좋다라는 장점 두 가지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더 치중하는 부분이요. 인간성도 굉장히 좋아요. 뒷부분에 좀 더 치중되어 있죠. 이처럼 얼치에는 어떻다? 그렇죠. 뒷부분이 좀 더 강조되는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앞에 병렬 관계와 연결해서 점층 관계 살펴보니 좀 더 쉬우시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大家辛苦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접속사 중에서도 순접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순접 관계는 이치에 따라 시간의 어떤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의 것들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란호를 정리할 거예요. 란호는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그런 다음에 란 의미예요. A라는 일이 벌어지고 란호 그런 다음에 B라는 일이 벌어진다. 바로 A와 B 간의 시간 순서, 시간차를 의미합니다. 먼저 일어나는 A라는 행동이나 A라는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먼저라는 뜻의 부사 시엔과 짝꿍을 이루어 문장 안에 많이 등장을 해요. 시엔 吃饭 먼저 밥을 먹고 然后 그런 다음에 칸电影 영화를 보는 거 怎么样 어때? 라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의 선후를 제안할 때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라는 의미의 란허는 시간적인 차이를 얘기를 한다. 따라서 란허를 중심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동작이 오고 란허 뒤에는 후행되는 동작 상황이 온다. 그래서 먼저 발생하는 동작을 강조할 때 먼저라는 의미의 부사가 이 란허와 짝꿍을 이루어 많이 등장한다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엔 A, 然后 B 이렇게 짝꿍으로 기억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 다음 시엔, 然后 또 다른 예문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회화책에서 봤음직한 그러한 문장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바로 길찾기에 관련한 상황이에요. 자, 같이 차근차근 해석해 볼까요? 시엔 坐地铁 먼저 지하철을 타고 然后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再坐 또 무언가를 타요. 뭘 타냐면 10分钟的 10분 동안의 公共汽车 버스를 그러면 就 바로 到了 도착합니다 라고 하고 있지요. 길을 찾는 상황에서 누군가 길을 물으면 그 길을 어떻게 가면 되는지 말해주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장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란호는 무슨 뜻이다? 그런 다음에 라는 뜻이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초급 단계 회화를 공부하다 보면 허우라는 이 한자가 쓰인 여러 개의 단어를 만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허, 之后인데요. 허우라는 한자가 쓰였기 때문에 다음, 후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의미도 그냥저냥 다 비슷하게 느껴져서 그 쓰임을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허우가 들어간 단어들만 또 이렇게 모아서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이허, 之后는요,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뭐뭐 이후, 뭐뭐한 후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물결이 있죠? 뭐뭐에 해당하는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이 앞에 붙어야 합니다. 我们见 우리 만나요. 만나긴 만나는데 언제 만나요? 그 시점을 이후 표현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다름 아닌 下课以后 수업을 마친 후에 만나자라고 하고 있어요. 수업을 마친 후가 아니라 밥을 먹은 후라고도 하셔도 돼요. 밥을 먹다라는 吃饭 표현 뒤에 이후를 붙여서 밥을 먹은 후 吃饭以后라고 하셔도 되고 시점을 나타내는 말 하나 더 가져올까요? 3시 이후 이렇게 하셔도 돼요. 3시는 3点이지요. 그래서 3시 이후 3点以后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허는요, 또 다른 용법이 있는데요. 두리뭉실하게 미래의 언젠가를 나타내는 나중에 앞으로의 뜻이에요. 불특정한 나중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以后怎么办?我不知道了. 이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나는 모르겠어 라는 표현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 앞으로가 언제야? 내년이야? 후년이야? 10년 후야? 아, 글쎄 이런 뉘앙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허우는요, 앞으로라고 하여 지금으로부터 미래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 시점 안에서도 나중에 라는 의미로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앞으로 여러분이 좀 긴 지문을 보게 되실 때 만나게 될 거고요. 일단 이 허우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다? 불특정한 나중을 나타낸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만나 라는 인사말을 할 때 나중 이허우잖아요. 그래서 이허우, 见 이렇게 인사하시거든요. 이 이허우를 써서요. 자, 그런데 이 이허우를 쓰면은요, 불특정한 나중에 보자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정말 만나고 싶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불특정하게 말하니까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인사하는 말을 쓸 때는요, 이허우는 쓰시지 마세요. 선생님, 근데 저는 회화 시간에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때의 이허우는 이헐 이겁니다. 이헐은 조금 있다가 라는 임박한 어떤 가까운 시점을 나타내거든요. 또 만나,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나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바로 이 이호를 쓰는 거예요. 이헐, 见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拼音도요. 다르죠? 이렇게 체크를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호라이요. 호라이는 그 후, 그 뒤에예요. 그라는 말이 들어가지요. 그럼 그라고 지칭할 수 있는 특정 사건이 앞에 있어야 돼요. 전제되어야 합니다. 10년 전, 10년 전에 우리는 见过一次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 사건이 있은 그 후에 我也不知道 나도 잘 모르겠어요. 他去哪儿了 그가 어디에 갔는지 이럴 때 쓰이는 것이 바로 后来가 되겠습니다. 后来 뜻을 외울 때는요. 앞에 그를 붙여주세요. 그 뒤, 그 후에 이렇게요. 여기까지 우리가 시간을 나타낼 때 전후 관계로서 그 다음을 나타내는 란허, 순적 관계의 접속사를 정리했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여러분이 헷갈려 할 수 있는 때를 나타내는 말 이허, 츠허, 后来 등도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쓰임을 정확하게 쓰는 것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뜻을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팁 있지요? 그거 놓치지 말고 기억을 하세요. 그렇게만 뜻을 기억하셔도 나중에 뭔가 헷갈리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 의미만으로 정확한 단어를 선택해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시간은 딱 여기까지만요.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는 것은 문장 안에 쓰여 앞절과 뒷절의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번 시간 같이 살펴본 관계는요, 가정관계와 목적관계의 복문입니다. 가정관계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如果라는 거예요. 如果는 우리말로 만약에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如果 A, 만약에 A 한다면 就 그러면 곧 B 하다 이러한 문장 형식을 가져요. 중국어 문장에서 가정을 나타내는 부분은요, 앞절에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문장 안에 如果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아, 이 문장은 뒷문장과 가정관계구나. 如果有空,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就去看一下吧. 그러면 곧 보러 가자. 이렇게 문장을 쉽게 해석하실 수 있죠. 이게 바로 접속사의 역할이에요. 자, 만약에 접속사가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스스로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如果라는 접속사가 생략 가능합니다. 大家都同意就这样决定吧. 大家 모두가 또 다 동의한다면
그러면 곧 바로 这样 이렇게 决定吧 결정합시다 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어때요? 접속사가 있으면 확실히 문장 관계가 분명하겠죠? 그게 바로 접속사의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복문을 만드는 역할, 그러니까 앞절과 뒷절 이렇게 복문으로 연결된 문장 같은 경우 꼭 접속사만이 그 관계를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개사도 있는데요. 그 개사가 바로 왜일러라는 거예요. 왜일러는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목적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문장을 살펴볼까요? 为了身体健康为了뭐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身体健康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그는 每天早上 매일 아침마다 또 모두 做运动 운동을 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가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요, 몸의 건강이 되겠습니다. 자, 괜찮으시죠? 자, 그런데 왜일러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이한 점은 목적을 지금 이 문장과 같이 앞에 이렇게 드러낼 수도 있지만 문장 뒤에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왜일러 혼자 쓰지 않고요. 시의 도움을 받는데요. 시는 뭐뭐이다 라는 뜻이죠. A는 시 뭐뭐입니다. 무엇입니다? B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해서 이때 목적은요. 뒤에, 왜일러 뒤에 나와 있음을 아실 수 있어요. 아래 예문 같이 볼까요? 他每天早上都做运动. 그가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 것은 是为了 뭐뭐하기 위함입니다. 뭐하기 위함입니다. 身体健康 몸이 건강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번 시간 가적관계 그리고 목적관계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시다가 이 요소들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해석만 해내셔도 여러분이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해석해내는 속도가 일취월장할 겁니다. 이번 시간 같이 본 예문들부터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게 익숙해지시도록 여러 번 소리내서 읽으시고 복습하는 시간도 잊지 마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大家辛苦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장 안에 쓰여 문장 안의 구성 요소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해요. 그 구성 요소는 단어와 단어일 수도 있고 구와 구 혹은 길게 봤을 때는 절과 절일 수도 있어요. 앞절 그리고 뒷절을 연결하여 긴 복문을 만드는 역할도 하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병렬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병렬관계라고 한다면 어떤 동작을 연결할 수도 있고 혹은 상태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오늘 배우는 표현 어떤 짝꿍을 이루어 어떤 형식으로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 비엔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찾으면 뭐뭐 하면서 라고 나와요. 그런데 혼자서 쓰이지 않고 또 다른 이 비엔과 짝꿍을 이루어 이 비엔 A, 이 비엔 B 이러한 형식으로 쓰입니다. A 하면서 동시에 B 하다. 구체적인 동작 A, B를 동시에 하는 것을 나타내요. 자, 예문을 볼까요? 他一边上网一边听音乐 라고 합니다. 그는 一边上网 인터넷을 하면서 동시에 一边听音乐 동시에 음악을 듣습니다. 라는 문장이지요.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동작 두 개를 병렬로 나열하고 있어요. 하나는 인터넷을 하는 구체적인 동작,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음악을 듣는 구체적인 동작. 그 두 개의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괜찮죠?
자, 하나 더 예문 볼까요? 我喜欢一边开车一边唱歌 라는 문장이요. 我喜欢 나는 좋아합니다. 무엇을? 一边开车 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一边唱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운전하다라는 구체적인 동작과 노래하다라는 구체적인 동작이 동시에 발생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선생님 어렵지 않은데요? 맞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거랑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자, 요입니다. 요를 사전에 찾으면요, 뭐뭐 하기도 하고 뭐뭐 하기도 하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방금 했었던 이 비행과 마찬가지로 뭐뭐 하면서 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와 이 비행을 헷갈려 하십니다. 자, 요는 원래 또라는 의미의 부사인데요. 이처럼 또 다른 요와 함께 요 A, 요 B의 형식을 갖추어 A, B 두 개의 상황이 공존함을 나타내요. 자, 볼게요. 동작이나 상태 A, B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금 했었던 이 B에는요, 구체적인 동작을 동시에 함을 나타내지요. 동작만을 나타내지 상태를 열거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B에는 구체적인 동작 A, B를 동시에 하는 것이었지만 요 A, 요 B는 동작이나 상태 A, B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문장을 보실까요? 我又会说英语，又会说汉语. 나는 영어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중국어도 할 줄 알아요. 이러한 표현이지요. 이 문장에 말하다라는 동사 슈어가 쓰였습니다. 따라서 동작을 두 개 연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의미 전체를 보면요. 영어를 말하는 구체적인 동작과 중국어를 말하는 구체적인 동작을 동시에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를 말할 줄 아는 동작의 능력과 중국어를 말할 줄 아는 동작의 능력이 공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 A, 요 B는요, 공존을 나타내요. 자, 그래서 상태도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我妹妹, 내 여동생은 又漂亮, 예쁘기도 하고 又聪明, 똑똑하기도 합니다. 내 여동생은요, 두 가지의 면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예쁜 것, 그리고 똑똑한 것. 두 가지의 상태가 내 여동생에게는 공존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A, 요 B의 형용사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이렇게 이해하니까 어렵지 않지요? 사전상의 의미만을 기계적으로 외우면 이러한 쓰임까지 헤아리기 어려우세요. 그런데 초급 단계에서 지금 잘 잡아두셔야 훗날 중급, 고급에서 고생하지 않으세요. 중급 고급 단계에서 틀리는 어법이 매우 어려운 수준의 어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초급 단계에서 배웠던 어법인데요. 이러한 중요한 개념은 기억하지 못하셔서 그래서 나중에 고생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은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포인트를 저랑 같이 짚어보았습니다. 이 포인트들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중에서도 앞의 요소와 뒤의 요소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선택에 관련한 접속사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선택 관계를 만드는 접속사 제일 먼저 후어저가 있는데요. 후어저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 찾으면 혹은 아니면 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A 후어저 B라는 형식으로 쓰여 A 혹은 B, A 아니면 B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어저는요, 여러분 여기 정의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A, B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을 선택하든 상관없을 때 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여러분도 별표를 해두세요. A, B 둘 중에 하나인데 A든 B든 상관없을 때 예문을 보시면 我要买衣服或者鞋 라고 하지요. 我要买 나는 사고자 합니다. 나는 사려고 해요. 衣服或者鞋 옷 아니면 신발을. 자, 이 문장의 의미는 뭔가요? 나는 그렇죠. 옷 아니면 신발을 사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사면 돼요. 둘 중에 뭐든 상관없어요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이 예문은 어떤가요? 给我打电话或者发电子邮件都可以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석해 볼까요? 给我 나에게 打电话 전화를 하던지 或者 아니면 发电子邮件 이메일을 보내든지 또 모두 다 거의 괜찮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전화를 하든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든 다 괜찮아 라는 뜻. 둘 중에 하나, 뭐든 상관없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자, 或者의 포인트는요. 상관없을 때 쓴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或者 말고 还是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도 혹은 아니면 이라고 뜻이 나오거든요. 우리말로는 똑같네요.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의를 명확하게 기억해 두지 않으면 훗날 중급, 고급 단계에서도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还是는요. A 还是B 라는 형식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是 A 还是B 라는 형식으로 쓰이기도 해요. 还是는 或者와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쓰냐면요. A, B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인지 모를 때 쓴다. 여러분도 별표해 두세요. 예문 볼게요. 我们 우리는 是打车还是坐地铁 라고 하고 있죠. 我们 우리는 是打车 택시를 잡니 还是 아니면 坐地铁 전철을 타니. 자, 두 개의 선택 사항이 있어요. 打车 택시를 잡는 것. 그리고 坐地铁 전철을 타는 것. 둘 중에 하나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요. 둘 중에 하나 무엇을 선택할지 모를 때 쓰는 말이에요. 모를 때 하는 말이니까 저절로 의문문에 쓰이게 되는 것이죠. 자, 还是가 의문문에 쓰인다라고 정리하는 어법책이 있곤 하는데요. 반드시 의문문에만 쓰는 건 아니에요. 평서문에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还是를 의문문에 쓴다라고만 기억하고 넘어가셔서 나중에 중급 단계에서 평서문에 무조건 还是를 안 쓰시는 거죠. 자, 还是는 의문문이든 평서문이든 둘 중에 하나 무엇인지 모를 때 쓴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모를 때 쓰기 때문에 의문문에 쓰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길게 봤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마지막 문장 하나 더 볼까요? 你要买衣服还是鞋? 라는 문장이요. 你要买 너는 사려고 하니 衣服还是鞋 옷 아니면 신발을 너는 옷 아니면 신발을 사려고 해? 모를 때 물어보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무엇인지 모를 때 그리고 혹은 아니면에 해당하는 것은 还是 써야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还是 무조건 의문문에만 쓴다라고는 절대 기억하시면 안 돼요. 或者는요. 둘 중에 하나 무엇인지 무엇이든 상관없을 때 쓰고요. 还是는요. A, B 둘 중에 무엇인지를 모를 때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의 포인트 너무나 명확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